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오클랜드 네 군데 무슬림 사원이 일반에게 공개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무슬림 사원에 찾아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고 사원 주위에는 꽃다발과 위로의 카드 등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시내 폰손비 사원에는 오후 4시 30분 추모회가 열렸는데 이 클라크 카스카리 뉴질랜드 무슬림 회장의 인사말과 필고프 오클랜드 시장의 조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You are us, we are you, we are one people. And we stand beside our Muslim brothers and sisters with our sympathy, our support and our love. 사원 주위에는 총으로 무장한 경찰이 지키고 있었고 시민들의 가방을 검사하고 입장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은 평소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사원 내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olicy of New Zealand government after the incident? Look, at this stage they have changed the gun laws. That's what they're looking at. So I assume there's going to be more law changes to come. And then I think as a nation we need to have a conversation and understand why did this thing happen and what can we do? Where were the loopholes? What can we do as a nation to try to make sure something like doesn't happen again? Because nobody expected something like this to happen in New Zealand. 충북 보은군의 정상혁 군수를 비롯한 사과 재배 농민 등 전문가 일행이 사과 재배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뉴질랜드를 방문 중입니다. 이들 일행은 26일 아침 오클랜드에 도착해 세계 최대의 과일 선별 기술 회사인 오클랜드의 콤팩 본사를 둘러보고 과일의 당도와 내부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점검할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As we focus on the sensors and the technology that is inside the machines. So our job is to know everything there is to know about the piece of fruit as accurately as possible. So we don't try to do everything and be everything to everybody. We focus on the things that we do really well, and that's what's really been the formula for our success. We've grown very, very quickly in our time. 또 세계적인 식품 분류 솔루션 회사인 톰라는 3년 전 콤팩과 합병하고 재활용 플라스틱 분야에까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Today we have 4,000 employees in about 80 countries. We also have quite a lot of activities in Korea. We make in Korea reverse vending machines where we take back bottles and cans after deposit, the suju bottles. We also have recycling activities in Korea with our sorting technologies there. 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보은군 사과 재배 농가와 전문가 일행은 넬슨의 네일랜드 로드 사과 선별장과 와이미어 묘목 생산단지 네이피어의 콤팩 선별장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개발한 NB 사과라고 그거를 이제 동아시아의 이 회사에서 진출하고자 해서 보온에다 이 품종을 보은군이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심기 시작해서 백정보에서 생산량을 지금 한 5년 후에 4,000톤 이러고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 품종이 아주 색달라요. 이 당도가 한국의 기존에 있는 후지라고 하는 일본 품종이 한국에서 지금 평가를 제일 높이 받고 있는데 그게 14브릭스 나오는데 여기 MB 사과는 18브릭스 나와요. 당도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과는 이렇게 껍질을 까놓으면 색깔이 변질돼요. 까맣게. 이건 변질이 안 돼. 그대로 있어. 그리고 과일이 너무 크지도 않고 중과인데 또 하나는 이거는 회사에서 묘목도 이제 조달을 해주지만 지금 한국에서 사과를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농민들이 이제 팔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건 다 전량 수매를 해줘요. 다 사줘요. 값도 지금 있는 것보다 상당히 비싸게. 그러니까 매력이죠.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과 고아들을 돕는 단체 스코트 파운데이션을 위한 필리핀인들의 골프 대회가 지난 24일 오클랜드 후아파이 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09년에 설립된 스코트 파운데이션은 지금까지 60여 명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키워냈는데 올해는 3명의 대학 졸업생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스코트 파운데이션 측은 이들 3명의 대학 졸업생은 각각 2명씩의 불우 어린이들을 도와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골프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전 필리핀 총영사는 대회 참가비 전액에 자신이 그만큼을 더 추가해서 스코트 파운데이션에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월 한 차례씩 실시되는 이 자선 골프 대회는 스코트 파운데이션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We have like 12 street kids who have been given awards in high school, and also 3 children have been chosen as best students for primary school. So we also send them uniforms, books, school supplies, and everything that they need. And our coordinators in the Philippines are also feeding them every week.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린 한국의 중소업체 상담회가 25일 오클랜드 시내 스카이시티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상담회에는 10개의 식품업체와 화장품업체, 애견식품업체, 냉장고용 필터업체, 산업용 제품업체 등 모두 1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코트라 무역권은 이번 상담회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1:1 상담으로 진행했다고 말하고 많은 교민들과 뉴질랜드 현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담에 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상담회에는 홍배관 총영사가 찾아와 업체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콩으로 발효시킨 청국장으로 온도, 습도, 원적외선에서 먹기 좋게 편리하게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소에도 점액질이 나오는 게 그대로 여기 다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먹기만 하면 청국장을 그냥 손쉽게 먹을 수 있어요. 청국장을 꼭 끓여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안 끓여 먹어도 이렇게 먹어도 끓여서 먹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브리즈번에서 황현숙 리포터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의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지난 20일 퀸슬랜드 대학에서 이 대학 교수와 학생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2시간 정도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한 강연과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인 21일에는 브리즈번 힐튼 호텔에서 130여 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남북한 관계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미 관계에 대한 교민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문 특보는 24일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인트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예술을 전공한 로제타 알란이라는 학생이 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출판 기념회가 오는 5월 7일 오클랜드에서 열립니다. 러시아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그리고 카자흐스탄인도 아닌 안토니나,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이 믿을 수 없는 사람, The Unreliable People이라는 책에서 털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을 고려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녀는 스탈린이 고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여버렸다고 쓰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러시아가 이산가족을 만들어버린 고려 사람 사회,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랑을 찾아 방황하는 한 예술인 여학생의 모습을 The Unreliable People이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에서의 테러 공격에 대한 제신다 아던 총리의 발빠른 대처를 환영하면서 아던 총리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어야 한다는 청원에서 2만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이번 테러 사건의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큰 위로를 보내주었고 뉴질랜드 정부는 반자동 소총의 사용을 금지했는데 시민들은 아던 총리의 이러한 조치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던 총리에게 노벨 평화상을 청원한 단체는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는 이미 마감됐기 때문에 내년도 후보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범인은 테러주의자이고 범죄자이고 극단주의자이지만 그의 이름은 결코 입에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범인의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말하라고 전하고 그 범인은 자신이 악명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뉴질랜드는 그의 이름조차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제신다 아던 총리는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반자동 소총과 살상용 소총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두 군데 사원에서 50명이 숨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발표된 것입니다. 아던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4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역사가 영원히 바뀌었고 우리의 법도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이러한 총기를 모두 사들이는 데는 2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이는 우리의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사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러한 자동 소총을 소유한 사람은 4,000달러의 벌금이나 3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지난 15일 크라이스트처치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이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페이스북 측은 자신들의 인공지능이 그것을 인식해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지난 수년간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왔고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허점이 있어 완벽하지는 못하다고 시인했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또 인공지능 기술이 누드 장면이나 테러 선전 그리고 그림을 통한 폭행 등을 인식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지난 15일 크라이스트처치의 총기 난사 사건을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뉴질랜드인은 오는 2021년부터 유럽연합 나라를 여행할 때 여행 정보를 사전에 허락받는 에티아스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021년부터는 뉴질랜드인은 다른 60여 개국 시민권자와 같이 사전에 여행 정보를 제출해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는 미국과 함께 유럽연합 국가를 여행할 경우 자동으로 90일 입국 비자가 발급되었었으나 2021년부터는 이런 아티아스 비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아티아스 비자를 받아야 하는 나라에서는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미국을 방문할 때 비자 면제 조치인 에스타 비자와 비슷한 형태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주도했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 등 적대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발사된 상황을 가정한 요격 실험을 했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과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연례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란 공격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북한처럼 이란도 고립시켜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isolate Iran like we isolated North Korea. Because they're one and the same. 헤일리 전 대사는 이어 북한과 이란은 인권을 유린하고 불법 무기를 개발하는 등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더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y're doing the same thing. They're suppressing their people. They're building up their military weapons. I mean, we have to separate them and make them feel isolated.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은 25일 북한과 이란 등 적대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발사된 상황을 가정한 미사일 요격 실험을 2년 만에 다시 진행했습니다. 최신형 탄두를 장착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 2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해 ICBM을 가정한 모형 목표물 2개에 대응하는 훈련이며 미사일 방어청은 해당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2017년 5월에 ICBM급 미사일 요격 실험을 처음 실시해 성공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0 회계년도 예산에 미사일 방어청 예산 94억 달러를 편성했으며 백악관은 2023년까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기지에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 64개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은 또 내년에는 일본과 공동 개발한 신형 요격 미사일로 ICBM 요격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